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 선생입니다. 자, 캐나다 이 선생이 오늘 결근을 했어요. 어저께부터 뭔가 심상치 않더니만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내 목소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세게 먹고 하루 종일 자고 이제 촬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캐나다 이 선생 시즌 4 캐나다에서 교사 되기에서 교대 실습편이 되겠는데요. 교대에서 실습, practicum이라고 하죠. 그래서 short practicum, long practicum에서 단기, 장기 practicum이 있는데 이 실습이 어떻게 보면 이 교대 프로그램의 꽃,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대에 다니면서 이제 실습을 하는 사람들을 뭐 student teacher or teacher candidate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교생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고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의 수업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그 가이드 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교대 안에서 한 명이 어드바이저로 한 명 붙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실제로 실습을 하는 그 학교에서 한 명 내지는 2명 정도가 붙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 프랙티컴과 장기 프랙티컴은 이제 11개월, 그러니까 1년짜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의 경우는 짧게는 2주, 장기의 경우에는 짧게는 한 10주 정도.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그 11개월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3개월 이상을 프랙티컴 실습에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2명에서 내지는 한 3명 정도 매주 담당 교사들이 제 수업을 참관하고 관찰하고 또 평가를 해서 리포트로 남긴단 말이에요. 장기 실습 중간쯤에 하는 중간 평가나 아니면은 최종 실습 평가를 할 때 그게 데이터로 쓰이게 되고요. 단기의 경우에는 뭐 2주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짧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뭐 나서서 클래스를 가리키는 것은 뭐 하나? 2개 정도? 그거 뭐 어드바이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클래스 오브저베이션 그냥 담당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담당 교사와 이제 앞으로 장기 프랙티컴을 할 때 이때 담당 교사랑 이제 앞으로 있을 장기 실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닛 플랜 또 레슨 플랜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관찰하는 그 반의 그 학생들이 내가 이제 결국은 내 학생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름도 외우고 특징이 있으면 그것도 메모해 놓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게 유익할 것 같고 이건 단기가 끝나고 나서 장기 실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시간이 갭이 좀 꽤 남아요. 몇 주가 남기 때문에 학생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들과도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고요. 이제 장기 실습의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모든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주 수업량을 가르쳐요. 이제 첫 번째 위계는 뭐 수업을 1개, 그 다음에 2-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수업량을 늘려서 실습 중간 정도가 되면은 이제 80%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커버하는 그 100%에서 한 80% 정도를 이제 교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고 실습 끝쪽으로 가면서 이제 수업량을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총 7개 정도 수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6개 정도 수업을 하면 이제 80% 이상을 커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6개의 수업을 다 다른 수업을 프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한 3개 정도 해서 똑같은 수업 반복을 하고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5개 정도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습은 사실은 수업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스 매니지먼트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수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듣는 학생들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넌센스가 되겠죠. 또 이제 그 실습이 학군에 따라서 되게 학생들의 상태가 매우 달라요. 매우 달라요. 이게 어떤 학교는 학생들도 온순하고 담당 교사들도 되게 뭐랄까 되게 좀 약간 easy going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10주 뭐 3개월 동안 되게 편하게 실습을 끝마칠 수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너무 러프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깐깐하거나 자기의 색깔이 너무 강하실 때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겠죠. 저의 경우에는 그 교대에서 한 명이 이제 어드바이저가 온다고 했고 그다음에 실습하는 학교에서 한두 명이 붙는다고 했는데 저는 실습하는 학교에서만 3명이 붙었어요. 사정상 그럴 사정이 있어서 총 4명이 비위를 맞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3분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 그렇다면 그 중요한 그 학교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가? 난 어디를 가서 실습을 하는 운명이 될 것인가? 그것은 보통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도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내가 원하는 그 과목을 에 대한 교생을 원하는지, 예, 그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한국처럼 인문고시가 없는 대신에 캐나다 교대의 실습 과정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실습을 이제 혹시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실습을 통과하지만 혹시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년을 다시 기다렸다가 그 후배들, 그 교대 후배들 있잖아요. 그 후배들과 다시 다른 학교로 이제 어사인이 되면 거기서 다시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캐나다 교대 프로그램의 꽃은 단연코 실습, 프랙티컴이라는 것이고, 단기와 장기를 그냥 교대 1년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표준으로 삼았을 때 한 3개월 정도를 실습으로 할애를 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실습을 성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물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의 인간관계, 또 동료들과의 이제 인간관계, 또 팁 같은 걸 많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체력이고요. 자신감이 아무리 넘쳐도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설사 실습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다는 것. 자, 지금까지 캐나다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